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 상속재산은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과세 원칙은요, 바로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서 공정가액, 시가를 반영해서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요, 상속재산을 줄이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시가를 반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금괴나 현금이나 외화나 보석이나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경우를 미리 사서 숨겨놓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각종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부풀려서 신고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일부러 부풀려서 신고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조절하면서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비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 같은 경우 공시지가나 공시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액으로 일부러 올려서 평가해서 상속세도 줄이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늘려서 신고할 때는 언제가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은 단독주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으로 신고한다면은 당연히 상속세는 없겠죠. 그러나 이 단독주택의 시가는 10억 원이거든요. 따라서 감정평가로 시가를 반영한다면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는 굉장히 많이 절세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할 것이 아니고요.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반영합니다. 10억 원으로 반영하죠. 그렇게 된다면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다면요.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일괄 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없거든요. 시가를 10억 원으로 해서 반영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 감소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가 무려 20억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금융재산도 12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시가를 반영해서 그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재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0%인 19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일괄 공제 5억 원. 만약에 동거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상속 공제를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 토탈 32억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택 공시가격 10억 원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20억 원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공제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택은요,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반영하십시오. 20억 원으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 12억 원까지 합친다면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재산은 32억 원이지만요,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제가 32억 원을 초과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속세도 제로지만 나중에 양도차익 감소로,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세도 절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15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가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인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공시가격 15억 원으로 신고해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가 30억 원으로 신고해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반드시 시가를 반영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 30억 원을 꼭 반영하시고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요,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기 때문에 최대한도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취득가액이 30억 원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추후에 양도 차익이 감소되기 때문에요,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토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 원입니다. 그러나 시가는 9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공시지가 3억 원하고 농가주택 1억 원 합쳐서 4억 원으로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감정평가받아서 시가로 9억 원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시가를 반드시 반영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감정평가 받아서 시가를 반영하십시오. 9억 원이 되겠죠? 거기다가 농가주택 1억 원 하면 10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차익 감소로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그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로 시가를 반영해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양도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상속세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늘어나는 상속세하고 나중에 줄어드는 양도세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의 공시지가가 10억 원인데 시가는 3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었을 때 과연 이것을 상속세 일부를 부담하고 현실적으로 시가를 반영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대지를 공시지가 그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를 반영해서 감정평가로 30억 원으로 늘려서 신고한다면 당연히 상속세가 발생하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원으로 신고한다면요, 배우자 공제는 18억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죠. 23억 원이다 보니까 7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는 1억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10억 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엄청나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평가 시 양도 차익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억 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6억 원을 빼주고요. 30%. 그 다음에 250만 원 기본공제 빼준다 하더라도 13억 9,750만 원이라고 하는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여기에 45%, 그 다음에 6,540만 원 누진공제액 하니까 거기다 지방세까지 합해서 10%까지 합친다면은요. 무려 양도세는 6억 1,983만 원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시세를 반영해서 30억 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1억 5천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익평가할 수 있겠죠? 그 감정평가로 시가를 반영한다면 4억 6,983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정평가로 상속세 신고해야 되겠죠? 감정평가는요, 시가를 반영해서 금액을 책정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가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시가보다 10% 낮을 수도 있고요. 10%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거나 상속할 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증여 재산가액도 감정평가 받고요. 상속재산가액도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향후에 재반 세금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하고 상속재산은요, 그 자체 가격의 조절, 그것만으로도 절세가 시작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증여세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일부 물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취득가액을 올린다면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재산을 늘려서 신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